키워드가 무시무시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암살인데 이거 예고한 건 같다는 거죠, 뭔가가. 자, 러시아 얘기입니다. 두 명이 등장을 하죠. 프리고진이라는 참 뭐랄까요? 독특한 인물.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Целью похода было не допустить уничтожения ЧВК «Вагнер» и привлечь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тех лиц, которые своими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совершили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ошибок в ходе СВО. Второй фактор. Мы шли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своего протеста, а не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Благодарю тех солдат и командиров группы «Вагнер»,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единственно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Не пошли на братоубийственное кровопролитие. Остановились у последней черты. Однако организаторы мятежа, предав свою страну, свой народ, предали и тех, кого втянули в преступление, лгали им, толкали их на смерть под огонь. 그러니까 뭔가 항의하려고 반란을 했다. 반란을 항의용으로 썼다. 근데 푸틴 대통령은 이거 배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박홍석 의원님. 네. 배신까지 푸틴 대통령이 거론해서 배신. 이거 지금 이 원래 푸틴 대통령의 평판이라는 게 배신자는 절대 냅두지 않는다. 더 구체적 말씀 살려두지 않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암살 예고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앞날은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저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은 예. 푸틴 대통령의 배경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원래 뭐 좀도둑 출신의 예.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푸틴 대통령 눈에 띄어서 외식 사업에 진출을 하고 뭐 식당을 운영하고 뭐 핫도그 팔고 뭐 그랬다 네, 그러죠? 한때 이제 예. 푸틴의 요리사다라고까지 불릴 정도의 어. 측근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군사 기업을 세워가지고 예. 일종의 이제 용병 역할을 한 건데 근데 러시아라는 나라가 좀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잖아요. 국민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무장을 독점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그런 사기업, 용병 기업한테 맡긴다는 것 자체가 그 민간 전투원이 용병이잖아요. 예, 일단 용병을 쓴 거예요,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것도 선봉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무슨 약간 중세 시대 그렇죠, 중세적이죠. 예. 근데 그런 관계에 있던 인물이 갑자기 이제 총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모스크바를 향해서 행진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러시아 이제 군사 지도자들, 군부와의 알력 관계에 있다. 예. 근데 모스크바는 굉장히 비상 상황이었어요. 불과 모스크바 코앞에 200km 앞에까지 진군을 그렇죠. 해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내전이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상황에서 급한 불은 껐는데 예. 과연 푸틴 대통령이 본인의 체면과 위상과 리더십을 손상케 한 저 프리고진을 가만두겠느냐. 예. 지금은 일단 중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벨라루스로 보내기는 했지만 근데 벨라루스도 러시아의 굉장히 우방이에요. 거의 그리고 뭐 그냥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벨라루스 거기는? 대통령을 거의 부하 취급하는 예. 사람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은 일단 여론을 의식해서 가만두겠지만은 나중에 가만두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무슨 암살 예고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푸틴 대통령이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믿을 수가 있겠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배신이라는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 푸틴 대통령 이른바 뭐 철권 통치라고 있다. 뭐 러시아를 완전히 권력을 장악해서 뭐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런 평가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리더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느 정도 잃어버린 겁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푸틴이 이긴 거잖아요. 오. 아니 제가 볼 때는 보통 역사적으로 이런 예. 일들이 그래도 종종 있었어요. 그럼 무슨 항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진을 했다? 그거는 진짜 그냥 말이 안 되는. 반란을 항의용으로 썼다는 네,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자기 목숨을 그냥 항의용으로 썼다 하는 거랑 아. 똑같은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반란을 한다는 건요. 진격해서 푸틴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안 한 거 정도에 멈추고 이게 사실-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예,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예.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어쨌든 멈췄습니다. 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한 얘기를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푸틴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든 못하게 했든 안 하게 했든 그건 푸틴이 하지 않았을까요? 푸틴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합의 아닌 합의를 한 거죠.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손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 아래 있는 나라로 보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 국가로 보내준다는 거는 지금은 살려주지만 앞으로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지금은이에요. 방점은 네, 지금은. 지금은 그 다음에 그 용병의 특징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습니다. 아. 용병은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그건 이미 다 증거가 나와 있어요. 용병이라는 게 돈을 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바쳐서 싸우겠다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병을 믿고 또 이런 뭐 반란을 했다 이것도 좀 안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완전히 푸틴의 승리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이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이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물러난 바그너 그룹에는 감사한다고 했어요. 근데 주동자는 배신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두 개가 달리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보도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이 용병들이나 주동자들의 가족을 위협을 해서 반란을 중단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푸틴이 한 수 윈 겁니까 지금? 아니 그렇죠. 어쨌든 푸틴은 통치자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일개 용병 그룹의 수장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이성적인 판단, 냉정한 판단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냥 욱해서 반란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요. 그리고 벨라루스를 일단 보내놓고 예. 푸틴이 얘기한 거는 그 반란에 가담했던 바그너 그룹의 그 무장 인원들 다 기소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면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용병들 같은 경우에 재계약을 하겠다. 재계약한다는 거는 계속 용병으로서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에게 한마디 더 한 거는 약간 내분을 꾀하는 거죠. 이제 상황이 이런데 바그너 용병들에게 너희들은 선택해라. 총구를 어디로 예. 돌릴 건지. 근데 이런 말하자면 그 언급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의 그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아, 위태롭다라는 거는 이거 심상치 않다. 지금 이 인물의 지금 이 생명이나 목숨이 이거 심상치 않을 수 있다 이 뜻인데, 예, 홍석준 의원님. 예, 지금 푸틴은 결국 이제 반란을 진압을 하면서 이제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 간을 좀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예. 이제 진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프리고진의 운명은 제가 볼 때도 뭐 암살을 당하든지 좀 앞으로 좀 앞날이 좀 어두운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푸틴이 지금 23년 동안 이제 러시아를 철권 통치해 오고 있었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반란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직후에 이제 실각을 했습니다. 이번 반란으로 인해서 푸틴은 엄청난 리더십에 타격을 받는 게, 첫 번째는 이게 바그너 그룹이 이제 바흐무트라든지 러시아하고 예. 이 격전지 우크라이나 격전지에 있다가 이제 거꾸로 후방으로 이제 차를 돌려서 총구를 돌려서 그렇습니다. 이제 로스토프 나도두라고 예. 그 남부군 사령부가 있는 그 도시를 점령하고 1100km를 그냥 논스톱으로 달렸단 뭐 말입니다. 별 저항 없이 올라왔다면서요. 예, 그러면서 그냥. 이제 우리가 확실히 본 건 뭐냐면 러시아 정규군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아. 그다음에 많은 또 러시아 시민들이 바그너 그룹을 환영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보면서 결과는 진압이 되었지만 이번 사태로 지금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은 엄청나게 좀 타격을 받았고 그것이 대내외에 알려졌다. 이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앞으로 러시아 전국에 저는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께 한 1분여 남았는데 러시아는 강대국으로 아닙니까? 강대국, 군사 강대국, 뭐 강대국이고 가끔씩 우리도 막 이렇게 협박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던 것은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날 거다. 뭐 길어봤자 보름 가겠냐. 근데 지금까지 그래서 얘기잖아요. 지금 작년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벌써 1년 6개월이 다 돼 갑니다. 이걸 보고서 푸틴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러시아 군사력, 전쟁 수행 능력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거기서 정신이 버쩍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프리고진 때문에 또 정신이 버쩍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력 기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서 오히려 권력 기반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유럽 쪽, 서유럽 쪽 언론이나 정치권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거기 러시아가 항상 관심사인 나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